새벽 4시. 어둠 속에서 뭔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 아, 79세 김순덕 할머니가 집 안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채 누워 있다. 무릎에서 욱신거리는 통증, 손끝이 차갑고 숨이 가빠온다. 천장만 보이는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다. 여기서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으면 되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119가 도착하기까지 40분. 동네가 언덕 끝이라 구급차도 헤맨다. 들것에 실려나가며 할머니는 대문을 본다. 낡은 철문, 페인트 벗겨진 계단, 30년을 산 이 집, 다시 못 돌아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치고 할머니는 고개를 돌린다. 사고 전까지 할머니의 하루는 이랬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무릎이 아파도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연다. 신문은 없다. 요즘은 신문도 안 온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어제 먹다 남은 밥을 데운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또 오른다는구먼. 물가 이야기. 할머니는 한숨을 쉰다. 점심 무렵 장을 보러 나갈까 망설인다. 무릎이 욱신거리는데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다. 나가야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한 계단, 두 계단. 숨이 차오른다. 동네 슈퍼까지 200m. 예전엔 5분이면 갔는데 이젠 15분이 걸린다. 저녁이 되면 장남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응, 먹었다. 무릎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 엄마, 우리랑 같이 살까요? 거기는 멀어. 나는 여기가 좋다. 똑같은 대화. 매번 끝은 같다. 장남은 한숨을 쉬고 할머니는 전화를 끊는다. 창밖을 본다. 언덕 아래 불빛들이 켜진다. 나 혼자 괜찮다. 이 집에서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무릎은 점점 더 아파온다.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뜬다. 여기가 어디예요? 응급실이에요. 119가 모시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계단에서 넘어진 게 기억난다. 의사가 온다.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고관절 골절이십니다. 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 할머니는 입술을 깨문다. 장남의 도착 갈등의 시작. 저녁이 되어 장남 민수가 도착한다. 서울에서 2시간. 땀을 닦으며 병실로 들어온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는데 민수의 얼굴은 어둡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이번엔 다행이지. 다음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창밖만 본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일주일 입원. 의사는 말한다. 회복이 더디실 거예요. 재활도 필요하고요. 집에 혼자 계시기엔 위험합니다. 민수가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병원 가시는 게 안전해요. 요양병원. 할머니의 얼굴이 굳는다. 요양병원.
할머니는 그 단어를 들으며 경로당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린다. 거기 가면 끝이야. 나오는 사람 못 봤어. 물론 좋은 곳도 있을 거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게 싫다. 싫어요. 할머니가 말한다. 거기는 못 가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우리 집은 좁아서 모시기 힘들고 나는 내 집에 갈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거기서 살든 죽든 할 거예요. 민수는 할 말을 잃고 복도로 나간다.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온다. 30대쯤 되어 보이는데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순덕 어르신? 누구세요? 의료사회복지사 이정아예요. 퇴원 준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의아한 얼굴로 본다. 퇴원이요? 집에 가는 거 뭐가 어려워서 집에 가시는 건데요. 혼자 가시면 위험하니까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지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정아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천천히 설명을 시작한다. 통합돌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르신이 사시는 동네에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방문간호사가 집에 와서 상처도 보고 재활치료사가 운동도 가르쳐 드리고 집 안 위험한 곳도 고쳐드려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인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무료는 아니지만 본인 부담금이 크지 않아요. 어르신 상황 보면 기초연금 받으시니까 부담 적으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다. 민수도 복도에서 설명을 듣고 처음 듣는 제도라며 놀란다. 그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시범사업으로 확대됐어요. 어르신 동네가 해당 지역이에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그럼 엄마 혼자 계셔도 괜찮겠네요? 네, 초기엔 집중 지원하고 이후엔 정기 방문으로 관리해요. 만약 응급 상황 생기면 안전 확인 시스템도 있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얼굴이다. 나라에서 나 같은 늙은이까지 챙긴다고요? 이정아가 미소 짓는다. 어르신이 사시던 곳에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예요. 시설이 답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거죠. 할머니는 창밖을 본다. 정말 그럴까? 정말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일단 해보시고 힘들면 그때 다시 생각하세요. 이정아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해볼게요. 민수가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다. 집에 돌아가도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건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걸. 퇴원 전날, 이정아가 다시 병실로 온다. 이번엔 다른 사람과 함께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담당자예요. 40대 남자가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내일 어르신 댁에 먼저 가서 위험한 곳 점검하고 손잡이 설치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하다니.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차를 몰고 와서 할머니를 병원에서 집까지 데려간다. 2주 만에 보는 집, 대문 앞에 서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왔네. 민수가 짐을 들고 할머니를 부축해 계단을 오른다. 계단엔 새로운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미끄럼 방지 테이프도 붙어 있다. 벌써 해놨네요. 민수가 감탄한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조금 달라져 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달렸다. 문턱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부엌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침대 옆에 비상벨.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침대 옆 작은 버튼을 본다. 응급 상황 생기면 누르는 거래요. 민수가 설명한다. 누르면 바로 연결된대요. 할머니는 그 버튼을 한참 본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퇴원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린다. 누구세요? 방문간호사 박은영이에요. 문을 열자 30대 여자가 밝게 웃으며 들어온다. 어르신,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 올게요.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낸다. 먼저 혈압부터 재볼게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팔을 내민다. 혈압 측정, 상처 확인, 약 복용 체크. 박은영은 꼼꼼하게 기록하며 할머니에게 묻는다. 어지럽거나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무릎은요? 아프긴 한데 참을 만해요. 박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는다. 다음에 올 때 물리치료사님이랑 같이 올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릴 거예요. 이틀 후 다시 초인종이 울린다. 재활치료사 김도연입니다. 문을 열자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다. 할머니는 당황한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어르신. 김도연은 밝게 인사하고 큰 가방을 들고 들어온다. 오늘은 간단한 운동부터 해볼게요. 김도연이 가방에서 매트를 꺼낸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다리를 든다. 좋아요. 조금만 더. 김도연의 목소리가 격려한다.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다리를 내린다. 힘드시죠? 천천히 하세요. 힘들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데 속으로는 의심이 든다. 정말 나아질까? 며칠 후 또 다른 사람이 온다. 요양보호사 장미숙이에요. 50대 여자. 푸근한 인상이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집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친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르신, 무릎 아프신데요. 제가 하면 빨라요. 장미숙은 말없이 청소를 시작한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냉장고를 정리한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본다.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할 일을 남이 하다니. 청소가 끝나고 장미숙이 커피를 탄다. 어르신,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커피를 받아든다. 장미숙이 앉으며 천천히 말한다. 어르신, 불편하시죠? 네. 남이 집에 오는 게 불편하시죠?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한다. 괜찮아요. 다들 그러세요. 장미숙이 웃는다. 처음엔 체면 때문에 싫어하세요. 나는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익숙해지세요. 우린 그냥 이웃이에요. 조금 자주 오는 이웃.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이웃.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 일주일 후 김도연이 제안한다. 어르신,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 있는데 가보시는 거 어때요? 경로당? 할머니는 망설인다. 예전엔 자주 갔는데 무릎 아픈 후론 안 갔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괜찮아요. 같이 가요.
김도연이 웃는다. 경로당까지 200m. 할머니는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걷는다. 한 걸음, 두 걸음. 숨이 차오른다. 김도연이 옆에서 천천히 걷는다. 천천히 가요. 10분이 걸려 경로당에 도착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들이 돌아본다. 어머, 순떡이네. 언제 왔어? 아프다며?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는다. 응, 좀 아팠어. 그래도 잘 왔어. 우리도 보고 싶었다. 동네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할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사람들이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프로그램 참여 작은 변화.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천천히 팔을 올리고 다리를 움직인다. 할머니는 땀을 흘리며 따라한다. 옆에서 김도연이 격려한다. 잘하셨어요, 어르신. 운동이 끝나고 점심시간. 경로당 식당에서 밥을 준다. 따뜻한 미역국, 김치찌개, 밥. 할머니는 숟가락을 든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나? 집에선 혼자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밥을 한 숟가락 뜬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경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걷는다. 김도연이 옆에서 걷는다.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다. 사람들이 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어르신 동네 분들인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집 앞에 도착해 김도연이 인사한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오른다.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 두 계단. 문을 열고 들어간다. 집이 조용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다. 한 달이 지났다. 할머니의 일정표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월요일 방문간호사 박은영. 화요일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 수요일 재활치료사 김도연. 목요일 요양보호사 장미숙. 금요일 커뮤니티 식당.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젠 익숙해진다. 어느 날 오후 박은영이 와서 혈압을 재는데 할머니가 말한다. 요즘 무릎이 더 아파요. 박은영이 수첩에 적는다. 김도연 선생님한테 얘기할게요. 이틀 후 김도연이 오더니 운동 강도를 조절한다. 무릎에 무리 가지 않게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바꿀게요. 할머니는 신기하다. 서로 얘기를 나누는구나. 어느 날 할머니는 혼자 동네 슈퍼에 간다.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걷는다.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아저씨가 반긴다. 어머 할머니, 요즘 못 봤는데 어디 아프셨어요? 응, 좀 아팠어. 이젠 괜찮으세요? 그냥저냥. 할머니는 우유랑 빵을 산다. 아저씨가 계산하며 말한다.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좋아 보여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는다. 좋아 보인다고? 금요일 점심. 할머니는 주민센터 커뮤니티 식당에 간다. 이곳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밥을 제공한다. 할머니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선다. 어서 오세요. 자원봉사자가 밥을 퍼준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할머니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는다. 옆자리에 낯익은 얼굴. 어머, 순떡이? 같은 동네 사는 김씨 할머니다. 오랜만이네. 응, 좀 아팠어.
나도 아파. 무릎이. 두 할머니는 나란히 밥을 먹는다. 여기 밥 맛있어. 그러게.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단 낫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혼자 먹는 것보단. 어느 목요일 오후 장미숙이 청소를 마치고 할머니와 차를 마신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땐 힘들어 보이셨는데. 할머니는 찻잔을 든다. 글쎄요.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긴 해요. 장미숙이 웃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지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수요일 오후 김도현이 와서 재활 운동을 돕는다. 어르신, 오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처음엔 다리도 못 드셨는데 이젠 10번씩 하시잖아요. 할머니는 놀란다. 내가 그렇게 나아진 거야?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계세요. 김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하다. 어르신이 포기 안 하고 계속하시니까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포기 안 했다. 할머니의 일상이 조금씩 바뀐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TV만 보지 않는다. 운동을 한다. 김도연이 가르쳐준 스트레칭. 점심엔 커뮤니티 식당에 가거나 경로당에 간다. 저녁엔 장미숙이 만들어 놓은 반찬을 먹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다. 동네 슈퍼 아저씨, 경로당 할머니들, 김도현, 박은영, 장미숙.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다. 어느 저녁, 장남 민수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통합 돌봄은 어때요? 괜찮아. 사람들이 잘해줘. 민수는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다.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 그리고 민수가 말한다. 엄마, 그런데 제가 회사 일로 해외 발령 받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숨이 멎는다. 해외? 네. 2년 정도요. 그럼 나는? 민수는 한숨을 쉰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통합 돌봄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이참에 시설로 들어가시는 게. 할머니는 전화를 꽉 쥔다. 그만 얘기하자.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할머니는 전화를 끊는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할머니는 창밖을 본다. 동네 불빛들이 켜진다. 시설. 그 단어가 자꾸 맴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천장만 보며 민수의 말을 되새긴다. 시설로 들어가시는 게. 시설. 요양원. 거기 가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 30년을 산 이 집.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 안 돼. 할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긴다. 주말. 민수가 다시 온다. 이번엔 아내와 함께. 엄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할머니는 어색하게 맞이한다. 왔니? 거실에 앉아 민수가 다시 말을 꺼낸다. 엄마, 제가 해외 발령 확정됐어요. 다음 달 출국이에요. 며느리가 거든다. 어머니,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2년이 긴 시간이잖아요. 혼자 계시면 너무 걱정돼요. 할머니는 손을 꼭 쥔다. 민수가 서류를 꺼낸다. 이게 근처 요양원 안내문이에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대요. 통합 돌봄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할머니는 서류를 보지 않는다. 싫다고 했잖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답답하다. 통합돌봄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고, 만약 서비스가 끊기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한다. 민수 부부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본다. 요양원 사진, 깨끗한 방, 넓은 식당, 운동시설. 여긴 정말 좋아 보이네. 하지만 이곳은 내 집이 아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본다. 언덕 아래 동네가 보인다. 동네 슈퍼, 경로당, 주민센터. 이곳이 내 동네다.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한다. 요양원에 가면 이 모든 게 사라진다. 하지만 민수 말도 맞아. 안전은 중요하다. 혼자 있다 또 넘어지면? 할머니는 고개를 흔든다. 월요일 오후, 박은영이 방문한다. 어르신, 혈압 재볼게요. 팔에 혈압계를 감는데 박은영이 묻는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아들이 시설 가라고 해요. 박은영의 손이 멈춘다. 어르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요. 하지만 아들 말도 맞는 것 같고. 박은영이 혈압계를 풀며 천천히 말한다. 어르신, 제가 이 일 오래 했는데요. 시설 가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잘 적응하시고 어떤 분은 적응 못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박은영을 본다. 본인이 원해서 간 거냐, 어쩔 수 없이 간 거냐. 그 차이예요. 박은영의 목소리가 조용하다. 어르신이 정말 시설에 가고 싶으시면 가셔야죠. 하지만 억지로 가시면 절대 행복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르신이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하세요. 박은영이 할머니 손을 잡는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당당하게 하세요. 김도연의 격려. 수요일, 김도연이 재활 운동을 돕는다. 어르신, 오늘 힘이 없으신데요? 좀 그래. 할머니는 운동을 하다 멈춘다. 도연아, 나 늙어서 쓸모없는 것 같아. 김도연이 놀라서 본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한테 짐만 되잖아. 김도연이 할머니 앞에 앉는다. 어르신, 제 할머니도 독거세요. 제가 못 찾아뵙는데 늘 걱정돼요. 그런데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지내세요. 어떻게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하다.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이 여기 계시는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르신이 원하셔서잖아요. 그게 짐이 아니라 용기예요. 할머니는 김도연을 본다. 용기. 목요일 점심. 할머니는 커뮤니티 식당에 간다. 옆자리에 김씨 할머니가 앉는다. 순떡아, 요즘 안 좋아 보여. 응. 무슨 일 있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아들이 시설 가라고 해. 김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나도 들었어. 내 아들도 그랬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는 거절했어. 김씨 할머니가 밥을 뜬다. 나는 여기가 좋거든. 동네 사람들도 알고 경로당도 가까워. 시설 가면 다 낯선 사람들이잖아. 거기서 새로 시작하기엔 나 너무 늙었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그런 생각이야. 순떡아, 내가 결정해. 김씨 할머니가 할머니 손을 잡는다. 아들 말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이야.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 그게 제일 중요해. 할머니는 눈물이 난다. 고마워. 우리끼리 뭐. 김씨 할머니가 웃는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화한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 시설 안 갈래. 엄마,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혼자 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민수는 한숨을 쉰다. 엄마, 그럼 제가 어떡해요? 너는 내일 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나는 내일 할게. 해외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게. 민수는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알겠어요, 엄마. 정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쉰다. 내가 선택했어. 밤의 평화. 그날 밤, 할머니는 침대에 눕는다. 마음이 편하다. 불안하지 않다. 내가 정한 거야. 내 집에서 사는 거.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 11월 중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 할머니는 어느 날 아침 몸이 으슬으슬하다. 감기인가? 열을 재보니 37.8도. 약을 먹고 누웠는데 점점 더 아파온다. 오후가 되자 몸이 무겁고 목이 쉰다.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본다. 오늘은 아무도 안 오는 날이네. 월요일인데 이번 주는 박은영이 휴가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긴다.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 저녁이 된다. 할머니는 일어나려 하는데 어지럽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다가 비틀거린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는다. 119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이 정도로 부르기엔 민망하다. 할머니는 다시 눕는다. 침대 옆 비상벨을 본다. 이것도 누르기엔 그냥 자면 나아질 거다.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여전히 열이 난다. 문 두드리는 소리. 어르신? 계세요? 장미숙의 목소리다. 오늘이 목요일. 장미숙 오는 날. 할머니는 일어나려 하는데 힘이 없다. 어르신?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겨우 대답한다. 잠깐만요. 문을 열자 장미숙이 깜짝 놀란다. 어머, 어르신. 얼굴이 왜 그래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장미숙이 이마에 손을 대본다. 열이 많이 나시네요. 병원 가셔야 해요. 장미숙은 즉시 보건지소에 전화한다. 네, 김순덕 어르신이요. 열이 38도 넘고 어지럼증 있어요. 네, 방문 진료 가능할까요? 통화가 끝나고 장미숙이 말한다. 오후에 의사 선생님 오신대요. 그때까지 제가 있을게요. 할머니는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오후 2시 보건지소 의사가 온다. 40대 남자. 청진기를 들고 어르신 숨 한 번 크게 쉬세요. 청진을 하고 목을 확인한다. 감기는 맞는데 폐렴 징후는 없어요. 약 드시고 푹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의사가 장미숙에게 말한다. 이틀 정도 지켜보세요.
열이 안 떨어지면 병원 가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장미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의사가 가고 장미숙이 약을 준비한다. 어르신, 약 드세요. 할머니는 약을 먹고 다시 눕는다. 이틀 후, 할머니는 조금 나아진다. 하지만 이번 일로 할머니는 깨닫는다. 주말엔 서비스가 없다. 밤엔 연락할 곳이 없다. 정말 위급하면 119밖에 없다. 박은영이 다시 왔을 때 할머니가 묻는다. 선생님, 주말엔 어떡해요? 박은영이 난처한 얼굴을 한다. 주말엔 인력이 부족해요. 응급이면 119 부르셔야 해요. 저희도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완벽하진 않구나.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 이번엔 누군가 알아챘다. 장미숙이 발견했고 보건지소가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 경로당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할머니 집에 들른다. 순덕아, 나왔다. 오늘 괜찮아? 김씨 할머니가 국을 끓여온다. 이거 먹어. 몸보신 해야지. 동네 슈퍼 아저씨도 우유를 갖다 준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날 챙겨주는구나. 예전엔 혼자 아파도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이젠 동네 사람들이 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거의 나았을 때 김도연이 온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덕분에. 장미숙 선생님이 연락 주셔서 제가 못 온 거 알았어요. 괜찮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았어. 다들 도와줘서. 김도연이 웃는다. 그게 통합 돌봄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순 없지만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면 빈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함께하면 더 단단해지고요. 할머니는 김도연의 말을 곱씹는다. 여러 사람이 나눠서. 그날 저녁, 박은영이 마지막 방문을 한다. 어르신, 이번 일로 놀라셨죠? 응, 좀 그랬어. 하지만 잘 대응하셨어요. 박은영이 할머니 손을 잡는다. 어르신, 통합 돌봄이 완벽하진 않아요. 주말엔 서비스 없고, 밤엔 혼자 쉬고, 인력도 부족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어르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줄 아시잖아요. 할머니는 박은영을 본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박은영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할머니는 눈물이 난다. 고마워요. 며칠 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한다. 다시 경로당에 간다. 동네 할머니들이 반긴다. 순덕아, 다 나았어? 응, 다 나았어. 다행이다. 할머니는 웃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동네를 둘러본다. 슈퍼, 경로당, 보건지소. 이곳이 내 동네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지켜준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하다. 할머니는 집 계단을 오른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간다. 나는 여기서 산다. 12월 초, 할머니는 경로당 가는 길에 옆집 대문 앞을 지나간다. 박씨 할머니 집. 며칠째 신문이 쌓여 있다. 이상한데? 할머니는 문을 두드린다. 박 선생님? 계세요? 대답이 없다. 할머니는 불안해진다.
혹시? 다시 문을 두드린다. 박 선생님, 이번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린다. 누구세요? 저요. 옆집 김순덕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천천히 열린다. 박씨 할머니가 보인다. 83세. 할머니보다 4살 위. 얼굴이 헬쓱하고 옷이 며칠 입은 것 같다. 어머,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린다.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부엌에 설거지가 쌓여 있고 방은 어질러져 있다. 박 선생님 아프세요? 무릎이 아파서 며칠째 못 나갔어요. 박씨 할머니가 힘없이 말한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프다. 할머니는 즉시 장미숙에게 전화한다. 선생님, 제 옆집 할머니가 아픈 것 같아요.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할게요. 장미숙의 목소리가 밝다.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준다. 그리고 할머니는 박씨 할머니를 위해 움직인다. 집에 가서 미역국을 끓여온다. 박 선생님, 이거 드세요. 고마워요. 박씨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인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할머니는 박씨 할머니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본다. 나도 저랬었지.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젠 내가 도울 차례야. 오후에 장미숙이 온다. 박씨 할머니를 확인하고 보건지소에 연락한다. 네, 83세 여성이요. 무릎 관절염 심하고 거동 불편해요. 통합돌봄 신청 도와드릴게요. 장미숙이 할머니에게 말한다. 어르신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박 어르신 완전히 사각지 되셨어요.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지나가다 신문 쌓인 거 봤어요. 잘하셨어요. 장미숙이 웃는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박씨 할머니를 자주 찾아간다. 국을 끓여 갖다 주고 함께 경로당에 간다. 박씨 할머니도 통합돌봄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진다. 어느 날 박씨 할머니가 말한다. 순덕 씨 덕분에 살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친다. 나도 도움받고 사는데 그래도 순덕 씨가 날 찾아준 거잖아요.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고마워요. 할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1월 초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이정아가 찾아온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어르신은요? 저도 잘 지냈어요. 이정아가 차를 마시며 할머니에게 제안한다. 어르신,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동네 독거 어르신들 서로 안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주 한 번씩 옆집 어르신한테 전화하거나 문 두드려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정아가 웃는다. 어르신이 박 어르신 발견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해볼게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담당 어르신 3분을 찾아간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괜찮으시면 같이 경로당 가요. 어떤 날은 혼자 집에만 있던 할머니가 할머니 덕분에 밖으로 나온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해요. 그래, 나가자. 함께 동네를 걷는다. 어떤 날은 아픈 할머니를 발견해 장미숙에게 연락한다.
선생님, 시할머니가 열이 나요. 네, 바로 갈게요. 할머니는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낀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앉아 창밖을 본다. 동네 불빛들, 예전엔 외로웠는데 이젠 따뜻하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돌봄을 받는 것도 좋지만 돌봄을 주는 것도 좋다. 할머니는 옛날을 떠올린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땐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돌봤다.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떠나고 나는 혼자가 됐다.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박씨 할머니가 날 고맙다고 한다. 담당 어르신들이 날 반긴다. 동네 사람들이 날 기억한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닦는다. 다음 날, 김도연이 방문한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래요? 네. 처음 뵀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할머니가 웃는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도연아, 나 요즘 행복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하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한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날 챙겨주고 나도 사람들을 챙기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좋아. 김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어르신, 저도 감동받았어요. 어르신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혼자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연결되지 못한 게 불행한 거라는 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연결되면 혼자여도 괜찮아. 1년 후, 4월의 어느 오후, 할머니는 집 앞 계단에 앉아 햇볕을 쬐다. 따뜻하다. 보행기가 옆에 있고 손에는 따뜻한 차. 동네 슈퍼 아저씨가 지나가며 인사한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그러게요. 오늘 경로당 가세요? 응,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아저씨가 웃으며 지나간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동네가 보인다. 언덕 아래 집들, 슈퍼, 경로당, 보건지소, 30년을 산 이곳. 할머니는 수첩을 꺼낸다. 이번 주 일정. 월요일 박문간호 박씨 할머니 방문. 화요일 경로당 운동. 수요일 재활치료 커뮤니티 식당. 목요일 요양보호 담당 어르신 안부 확인. 금요일 경로당 모임. 빽빽하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이젠 하루가 짧다. 할머니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순덕이 할머니, 독거노인 돌보는 할머니, 통합돌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 할머니, 경로당에서도 할머니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됐다. 순덕이 없으면 안 되지. 맨날 우리 챙기니까. 할머니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과거를 떠올린다. 1년 전,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여기서 죽더라도 이 집에서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땐 집이 유일한 안전지대였다. 집을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집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는 걸. 통합돌봄을 받으면서 할머니는 배웠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건 다르다는 걸. 집에서 산다는 건 그냥 건물에 사는 게 아니라 동네에 사는 거다. 사람들 속에 사는 거다. 할머니는 하늘을 본다. 내가 이 집을 고집한 건 집 자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권리 때문이었나 봐. 요양원도 좋은 곳일 수 있다. 안전하고 편하고. 하지만 그건 내가 고른 게 아니었다. 여기는 내가 골랐다. 내가 30년을 산 곳.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결정한 마지막 주소. 휴대전화가 울린다. 민수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요즘 어때요? 좋아. 바빠. 민수가 웃는다. 엄마가 바쁘시다니 좋네요. 너는? 저도 잘 지내요. 6개월 후 들어가요. 그래. 조심해서 와. 네, 엄마.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미소 짓는다. 민수도 걱정을 났다. 할머니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민수도 알게 됐다. 할머니는 일어난다.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간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걸으며 생각한다. 언젠가는 더 못 버티는 날이 오겠지. 그땐 정말 시설에 가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 살 거야.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디서 살고 싶나요? 할머니는 경로당 문을 연다. 안에서 할머니들의 웃음소리. 순떡아 왔어? 응, 왔어. 할머니가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